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국에 다시 강하고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내일까지 최고 12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튼튼한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도 내일까지 50에서 120mm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요. 최근 비가 많이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뜨겁게 이어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오늘과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24도, 안동 23도, 포항 25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29도, 안동 28도, 포항은 29도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당분간 하늘빛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비가 그치고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의 봄배추 재배 농가들이 기후변화로 병해충 피해가 커지면서 대체 작물로 양배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이 주산지인 양배추를 영덕에서 대규모로 재배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고 수익도 높아서 양배추 재배에 참여하는 농민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만 수출길도 열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에서는 대규모로 처음 조성된 양배추 재배단지입니다. 3개월 동안 정성스레 길러 알이 꽉 찬 양배추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영덕에서는 많은 농가에서 봄배추를 재배해왔지만 2, 3년 전부터 기후변화로 병해충이 심해지면서 양배추를 대체 작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배추 갖고 수확을 좀 봤지만은 이상 기후 때문에 농가에도 양배추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안전하고 도움이 돼요. 농민들인데. 영덕군이 지난해 시험 재배로 지역 기후 특성에 맞는 양배추 대량 재배에 성공했고 재배 면적이 최근 10여 헥타르로 늘었습니다. 해외 판로도 새롭게 개척해 올해 생산된 460톤의 양배추를 대만에 수출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만 측 바이어와 계속 양배추 판매 확장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측면에 있어서 농자재와 그리고 지원 금액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 작물 연구가 지자체마다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본사 소재지 서울 이전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포항시와 포스코의 수장이 20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납니다. 포항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강덕 시장이 7월 3일 포항시 괴동동 포스코 본사에서 열리는 포항제철소 1기 종합준공 50주년 기념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밝혔으며 이 자리에는 최정호 포스코홀딩스 회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시장과 최 회장은 지난 2021년 11월 포항 환호공원 체험형 조형물인 스페이스워크 개막식에서 만난 바 있으며 포항제철소 침수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했지만 현안을 논의할 여유는 갖지 못했습니다. 올 여름방학에 대구 경북 지역 학교 70여 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 해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추세라면 당초 목표보다 2년 빠른 2025년쯤 학교에서 성면이 아예 없어질 전망인데요. 문제는 엉터리 성면 해체로 오히려 성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속도보다 안전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성면 해체 현장. 성면 오염을 막기 위한 비닐이 찢어진 채 인부들이 자재를 외부로 실어 나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면 가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건물 안은 낮은 기압, 즉 음압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런데 음압 측정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류 경고까지 떴습니다. 성면 가루가 학교 여기저기 날아가 쌓이고 학생과 교직원이 흡입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관할 교육청에는 모두 문제 없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수치도 어긋나게 하고 다 오염시키고 있는데 하얀 비닐 안에 일어나는 불법 행위들을 다 못 보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은, 모니터단들은. 한 성면해체 전문가는 일정상 부실해체가 어쩔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여기에 감리 묵인과 교육청의 인력 부족, 비전문성까지 더해지다 보니 불법과 탈법, 조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사 기간을 마치기 위해서 이제 무리하게 10시, 11시 이때까지 이제 야간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소리만 내는 거는 측정 기록, 그리고 음압 기록, 뭐 이런 게 다 거짓이고요.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와 경북교육청 내 초중고 기타 학교 1,444개 가운데 성면이 남아있는 학교는 39.4%인 569개입니다. 올해 5월 기준 학교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대구는 9%, 경북은 20% 정도 성면이 남아있습니다. 올 여름방학에는 대구와 경북에선 71개 학교에 성면 철거 작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속도대로 진행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2027년보다 2년가량 빨리 모든 학교의 성면 철거가 완료됩니다. 전문가를 한 명 더 이제 추가를 해서 성면 공사를 진행하라. 법적인 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경북 같은 경우는. 학부모와 환경단체는 안전하게 철거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속도전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과는 독립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특히 환경 감수성이 높은 그 학부모님들을 선정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성면 건축물 부분 철거를 지향하고 교육청의 수시 현장 점검, 학생과 교직원의 성면 노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립박물관 건립부지로 포항시 동해면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이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립박물관 건립추진자문위원회는 어제 2차 회의를 열어 해당 부지는 인근의 호미반도 국가해영정원이 들어서고 동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장소여서 해양 역사 문화자원 지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지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7월 1일이면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됩니다. 군위 편입으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가지게 된 대구는 산업용지 확보 면에서 큰 이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립된다면 신공항 경제권을 형성해 지역 내 총생산, GRDP 만년 꼴찌 도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군위군의 편입으로 대구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땅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된 군위군에 산업용지를 조성해 다양한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산업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 육성을 꾀하는 대구에 군위군은 기회의 땅입니다. 군위가 이제 대구 행정구역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대구가 자유롭게 군위를 포함해서 공항 주변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직접적인 어떤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 경북 신공항은 대구의 산업 지도를 확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항공 수출과 해외 인력 교류가 가능한 인천에 인재와 대기업이 모이는 것처럼 대구시도 신공항 경제권을 형성해 경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에는 공항 산업단지를 조성해 일대를 첨단 산업의 요충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공항 산단에 스마트 항공 물류, 항공산업, 첨단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을 구축할 예정이고 기존 공항터는 두바이식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도심 항공교통이 특화된 스마트시티로 조성합니다. 대구 도심과 대구 경북 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망과 도로망까지 갖추면 교통망 주변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신공항을 끼고 경산과 구미, 포항 등 경북의 산업도시와 연계해 하나의 대형 경제권을 형성한다면 지역 총생산 만년 꼴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북은 경산, 칠곡, 구미 이런 곳들과 연계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신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에 그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군위군의 강점인 농업도 대구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7월 이후 대구시 농업 인구는 5만 9천여 명, 전국 대도시 중 최다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농업에 입힌다면 스마트 농업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항 건립을 위해 추진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대구 경부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기만 한다면 침체에 허덕이던 대구의 경제 판도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발급과 사용 홍보에 나섰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발급 대상자는 13,900여 명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1만 원입니다. 경주시는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해 발급을 지원하고 지역 가맹점 등이 담긴 책자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이 다니기 힘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1,000원 정도 내고 탈 수 있는 마을 택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마을 택시를 1,000원 행복택시로 이름을 바꿔서 대폭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고등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경산의 한 외딴 마을입니다. 20여 가구가 사는 경산시 용성면 용산리. 박정자 할머니가 택시를 부릅니다. 택시 용산 1리로 좀 와주이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용산 1리. 예, 회관 예, 출발하겠습니다. 주로 이 마을 주민들을 태워주는 택시기사 김갑환 씨는 시내버스 요금과 같은 1,400원을 받고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까지 태워줍니다. 2015년부터 경산 6개 마을 50여 명에게만 지원하던 경산시의 마을 택시 제도입니다. 버스 기다리려고 하면 그좀 허리가 아파가지고 택시 부르면 좋지. 주민들 요구가 늘어나면서 경산시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400원 마을 택시 대신 1,000원 행복택시로 이름을 바꾸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혜택을 받는 주민은 18개 마을 440가구 주민으로 10배 가까이 늘게 됩니다. 무분별한 이용과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해 한 달에 10차례로 제한했습니다. 먼 거리 공차 보상금제를 도입해 택시기사의 불만도 덜어줍니다.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경산 지역 7개 고등학교 125명에게도 1,000원 택시를 제공합니다. 행복택시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늦은 기간 문제로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못했던 고교생들의 학습권 향상과 자녀들의 귀가를 위한 부모님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경산시는 올해 말까지 1,000원 행복택시 제도를 시행한 뒤 내년부터는 대상 마을과 주민들을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내년부터 블루베리와 두릅, 수박 재배 농가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대상 품목으로 블루베리와 두릅, 수박을 선정하고 보험 판매는 내년도 파종이나 정식 시기에 맞춰 농협 등을 통해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기존 70개에서 73개로 늘어나게 되며 2025년에는 녹두와 생강, 참깨가 추가 품목으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디지털타운 조성 사업으로 경주시와 영주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시군에는 총 75억 원의 국비가 지원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 시행됩니다. 경주시는 초거대 AI를 활용해 복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고 영주시는 청년 고령층 창업 공간 맞춤형 제공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동국대 YG 캠퍼스는 카누부 심현준 선수가 오는 9월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카누부는 최근 강원도에서 열린 8호 호배 전국 카누 경기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난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이어 이번에도 국가대표를 배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여는 핵심 사업으로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공공소유의 부지에 지자체와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해서 특색 있는 숙박시설을 조성해 관광 명소화하는 내용으로 경북의 역사 문화와 생태 관광 자원을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튼튼한 우산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도 내일까지 50에서 120mm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의 세찬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고요. 최근 비가 많이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뜨겁게 이어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24도, 안동 23도, 포항 25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29도, 안동 28도, 포항 29도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4도, 고령 2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고령 28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3도, 상주도 23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9도, 상주 2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3도, 영주 2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8도, 영주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29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빛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비가 그치고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